246쪽 4.19 혁명 보겠습니다. 4.19 혁명이 왜 일어났는지, 그 전개 과정의 특징은 무엇인지, 4.19 혁명은 무엇을 남겼는지 보겠습니다. 1960년 3월 15일 제4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됩니다. 그리고 5대 부통령 선거가 실시됩니다. 1960년 3월 15일 4대 대통령 선거. 자, 이승만이요. 3대 대통령 선거 때 출마를 하잖아. 그리고 당선이 돼요. 근데 이승만이 3대 대통령 때 당선이 되었을 때 부통령은 민주당의 장면이 당선이 된단 말이야. 이승만이 4대 대통령 선거를 나갔을 당시 굉장히 고령이었어. 그러니까는 나이가 많았단 말이야. 당시에는 대통령이 유고시에 죽게 되면 그러니까는 부통령이 그 직을 이어받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앞선 3대 정부통령 선거 때 보니까는 민주당의 장면이 지금 부통령으로 당선이 된 상황이잖아. 4대 대통령 선거 때 이 자유당의 이기붕이 당선이 된다는 보장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 자유당은 부통령이 자유당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이기붕을 부통령에 당선시키기 위해서 온갖 부정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 3.15 부정선거, 이제 어떤 부정을 저질러서 선거를 하게 되냐면, 일단은 사할 투표, 사할 사전 투표. 그러니까는 선거 이전에, 선거가 실시되기 이전에, 3월 15일 이전에 이미 이 이승만과 그 다음에 이기붕을 찍은 표를 투표함에 막 넣어놔. 이미 사전에 넣어놓고, 그 다음에 뭐 3인조, 6인조, 뭐 9인조 이런 식으로 조를 편성을 해가지고 투표를 하게 하는 거지. 자유당에 투표를 하게 하고, 또 여당인 민주당의 선거 참관인 이제 선거장에서 내보낸다거나 이런 식으로 정말 노골적으로 부정선거를 저지르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기붕은 거의 100%에 가깝게 득표를 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이야? 너무 이상한 거야. 그래서 오히려 득표율을 79%로 조정하기도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해프닝이 일어나기도 하는 거지. 이미 3월 15일 선거 이전부터 부정선거에 대한 저항이 있습니다. 시민들은 부정선거에 강력하게 저항을 했는데, 대표적으로 대구 지역의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민주당 선거 유세장에 이제 나가려고 했었어. 근데 이 학생들이 이제 민주당 선거 유세장에 나가는 거를 막기 위해서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을 등교시킨다거나 막 이렇게 하거든요. 이미 3월달 이전부터 이렇게 부정선거에 대한 시위가 곳곳에서 있었고, 3월 15일에는 이제 전국적으로 이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5.18 하면 광주를 떠올리듯이 4.19 하면 마산이 이제 떠올라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마산이 이제 그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되는 거거든요. 어떤 게 이제 도화선이 되냐면, 당시 이제 마산에서 17살짜리 김주열 학생이 마산 앞바다에서 발견이 되는데, 김주열 학생의 시신이 발견이 돼요. 근데 이 김주열 학생의 시신이 온전하지가 않아요. 경찰이 쏜 최루탄이 얼굴이 딱 박힌 채로 마산 앞바다에서 시신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4.19 혁명이 이제 도화선이 되는 것이고, 4.19 혁명이 이제 굉장히 거세게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4월 19일에 그래서 이제 대학생들, 뭐 고려 대학생들과 이제 시민들이 대통령과의 면담을 위해서 대통령의 집무실인 경무대로 이제 향하죠. 그리고 이 학생과 시민을 향해서 경찰은 무차별 총격을 또 가하는 거지요. 점점 시위가 격화되자 정부는 비상계엄령을 선포를 하고 군대를 동원해서 이 시위를 진압하고자 합니다. 대학 교수들도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요. 대학 교수들이 이제 시국선언문을 발표를 하고 당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제 사퇴를 하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거지. 미국의 압력도 있었고 해서 이제 4월 말에 이승만은 국민이 원한다며 내가 하야하겠다 라고 하면서 4월 말에 4월 26일에 마침내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하야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제 이승만의 독재 정권이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 손으로 우리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독재 정치의 고리를 끄는 거지요. 당시 이제 이승만, 그 다음에 이기붕 다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승만은 하야하고 이기붕은 이제 자살하고 그랬거든요. 당시 법에 따라서 이제 국무장관인 이제 허정이 이제 대통령도 없고 부통령도 없잖아. 허정이 이제 중심이 돼가지고 과도 정부가 구성이 돼요. 그리고 헌법을 개정하게 되는데 내각 책임제를 골자로 하는 이제 헌법이 개정이 됩니다. 이게 3차 헌법이죠. 1차가 발췌개헌, 2차가 4.4 5입, 3차가 4.19 혁명으로 인한 4.19 혁명 이후에 내각 책임제를 골자로 한 헌법 개정 내용이 3차 개헌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를 했고 민주당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승리하게 되죠. 민주당이 이제 내각을 꾸린다는 말이고 당시 이제 윤보선이 4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는 거지. 4대 대통령으로 이제 선출이 되고 이 대통령 윤보선은 국무총리로 장면을 지목하게 되면서 이 장면 내각이 출범하게 됩니다. 장면 내각. 정말 곳곳에서 각계각층에 많은 요구가 이제 쏟아져 나옵니다. 일단 장면 내각은 3.15 부정선거 관련자들을 처벌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부정축제자들을 처벌하는 입법을 하게 되지요. 이게 이제 소급 입법. 부정선거 관련자, 그 다음 부정축제 관련자들이 이제 처벌하는 법을 만들었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장면 내각은 이제 무엇을 우선시했냐면 경제개발을 우선시합니다. 경제개발. 여러분 우리 이승만 정부 때 한국전쟁 이후에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원조를 받잖아. 원조 경제 원조를 받아. 그런데 50년대 말 되면 이 미국의 원래는 무상 원조였잖아요. 50년대 말 되면 미국의 무상 원조가 이제 끊기게 되고 유상 차관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이제 경제를 좀 이렇게 일으킬 필요가 있었던 거지. 그래서 이제 장면 내각 들어서는 이제 경제를 개발하기 위한 경제개발 5개년 플랜을 짜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각계각층에서 지금 이승만 정권 아래 이제 억눌려 있던 많은 이제 요구사항이 쏟아져 나오는 거지. 먼저 학생들. 우리 이제 4.19 혁명의 주역들인 학생들은 학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학원은 모든 이제 학교를 포함해서 민주화를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노동자들은 이제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서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노동운동을 전개를 하고, 그 다음에 6.25 전쟁 당시에 이제 많은 민간인들이 학살을 당했잖아, 그치? 그래서 이 6.25 전쟁 유가족들이 민간인 학살 진상 요구를 또 조사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한편 또 통일에 대한 요구도 막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평화통일운동이 또 한편으로 대학생들이 이제 중심이 돼서 평화적으로 이제 통일을 하자는 평화통일에 대한 요구도 막 이렇게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민간 차원에서 우리 만나서 우리 이제 통일을 하자, 만나서 통일을 위한 논의를 하자라고 하면서 민간 차원에서 남북 회담이 전개되기도 하는 겁니다. 뭐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막 이런 이제 구호도 나오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당시에 이제 너무 각계각층에서 정말 수많은 요구가 한꺼번에 쏟아졌는데 당시 이제 장면 내각은 이 요구를 다 이렇게 수용하지를 못해요. 집권당인 민주당은 이런 다양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오히려 이 민주당은 구파, 신파, 이 민주당의 신파, 구파, 신구 이제 파벌이 형성이 돼가지고 자기들끼리 이제 분열이 막 일어나고 하면서 이 다양한 요구를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운 사회였어. 이때 60년대에 4.19 혁명 이후에 장면 내각이 출범을 했는데 이 장면 내각이 출범하자 많은 요구들, 평화통일을 비롯한 이제 많은 요구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이 민주당은 이 시민들의 요구를 듣기보다는 자기들끼리 권력 다툼을 하고 있었다는 거지. 굉장히 혼란스러웠어. 이 혼란한 사회를 정리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박정희 소장을 비롯한 이제 군인 세력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4.19 혁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스스로, 우리가 스스로 이 이승만의 독재 체제를 끝냈잖아. 그죠? 그런데 곧이어서 얼마 안 있다가 군사 정권이 들어서게 되잖아요. 이런 걸로 봤을 때 4.19 혁명은 미완의 혁명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 거지. 완성이 되지 않은 혁명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 58주년, 그러니까는 2018년에 4.19 혁명 기념사를 보면 4.19 혁명은 이 땅에서 처음으로 민중에 의해서, 시민들에 의해서 절대 권력, 이승만의 독재 권력을 무너뜨리며 우리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를 싹 틔운 사건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이 4.19 혁명은 79년도에 부마항쟁, 그 다음에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 때의 부마항쟁, 80년 5.18 민주화운동, 그 다음에 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이어졌다는 거지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16년에 촛불혁명으로 이어지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 4.19의 그 정신이.